러시아는 최대한으로 핵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이미 나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대통령인 루카셴코와 푸틴이 화상 연결을 통해 핵무기 실전 운용 및 핵지원 부대와 함께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공동훈련이었고 루카셴코와 푸틴은 언제든지 적을 향해 핵무기를 협력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다시 한번 핵 3.1체가 적을 억제하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훨씬 더 크며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 정보기관들은 이미 한동안 러시아 북방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저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사합니다. 스키프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는 비밀 프로젝트는 이미 몇 년 동안 실행되고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서야 그 존재가 포착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정말로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자, 오늘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한번 핵 위협을 휘둘렀습니다. 핵 3.1체는 앞으로도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세계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벨라루스의 감자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화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핵무기 실전 운용 및 핵지원 부대와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머리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위선적인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두 국가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위협과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의 핵 3.1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연합국가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벨라루스의 핵 3종 체계는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하고 전 세계적 균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핵심은 러시아 연방과 함께한 이 훈련이 핵무기 사용 시 지휘 및 협력에 관한 관계자들의 행동을 숙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민스크가 가상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오시포비치 지역에 있는 벨라루스 군대의 미사일 여단을 과시하듯 방문했고 예전부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을 꿈꿔왔는데 이제 마침내 그것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에 따르면 이스칸데르는 훌륭한 무기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여단 지휘소의 운영 상황도 살펴보았으며 이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는 핵 히스테리의 일원입니다. 앞서 벨라루스 국방부는 핵무기 전투 사용 부대의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핵훈련은 앞서 벨라루스 국방부가 5월 18일에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одичалыми военными. 이후 러시아가 이미 벨라루스 영토 내 야전 저장소에 핵탄약을 운송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루카셴코는 전자 형식으로 핵공격 준비 및 실행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스칸데르 M 발사대를 시연했고 실제 미사일 발사 없이 가상으로 미사일 핵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러한 핵훈련을 실시하면서 분명히 나토를 위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 내에서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토 정보기관들은 이미 한동안 러시아 북방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해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해저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밀 프로젝트인 스키프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나토 정보기관은 이 러시아 미사일 프로젝트를 조사해왔으며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러시아 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역사적 문서를 연구하며 군인들과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발사대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나토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발견하고 타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국들이 세계 바다 어딘가에 핵무기를 숨길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미 냉전 시절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1970년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해저와 그 하층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는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당시 소련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8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스키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북극해 러시아 영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즉, 이곳은 러시아의 영해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셈입니다. 서방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바닥에 위치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있는 특별히 배치된 곳에 있습니다. Работанных шахтах или контейнерах. 북극해에 배치될 경우 미사일은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다가 필요할 때 원격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해저에 있다는 뜻입니다. 해저에 발사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그곳에 고정된 채로 필요한 만큼 머무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원격으로 발사되어 그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릅니다. 사일로 배치를 위해 세베로드빈스크에 주둔한 군용 수송선 지베즈 도치카가 사용될 예정이며 이 선박은 해상에서 중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수 잠수함 사로프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나토 소식통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헬게 아드리안스는 독일 해군 장교이자 독일 국제관계안보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잠수함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 발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중 사일로를 보유함으로써 러시아는 제한된 재정 자원 속에서도 자국의 핵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저에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독일 장교의 견해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집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 발사 사일로가 바다나 대양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찾아내서 공격을 시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이 방법은 잠수함과 승무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러시아는 현재 유인 잠수함이 필요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에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류와 사일로에 퇴적물이 쌓이는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미사일 배치, 전력 공급, 그리고 미사일과의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이것을 해낸다면 이 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나토가 이를 초기 단계에서 인지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